네, 지금부터는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 복권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복권 이틀차를 맞아서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분에 넘치는 사랑이 참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해시태그로 김복동의 희망이라고 했는데요. 이민찬 부위원장님, 사실 윤 전 의원 유죄 확정 혐의 중에는 김복동 할머니 관련 혐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떤 부의금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좀 논란이 됐고 그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네. 사면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죠. 그런데 이 사면을 당하는 사람은요, 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고 자중을 하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윤미향 전 의원이 요즘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들어가 봤는데요. 가장 상단에 우리 고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고정하는 글을 보니까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본인이 썼던 글을 고정을 해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나는 무죄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윤미향 전 의원은 여전히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런 분이 광복절에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더 큰 것이거든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은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는 공익적 활동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금전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영수증 몇 개 챙기지 않았다고 유죄를 받는다는 이런 항변을 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잘못했고 유죄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윤미향 전 의원이 지금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서는 자꾸 언급을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께서는 이 사면 복권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과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기 위해 김복동 할머니를 계속 언급한다라는 취지의 해석이신 거네요. 그럼 박창진 부대변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윤미향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범죄의 혐의점이나 판결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은 그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살아왔던 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자면 전쟁, 범죄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기시키고 이 활동을 통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동상을 세워서 이 의미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까지 진행됐던 이 단초가 윤미향 전 의원이 만들었던 정의연의 활동의 이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점을 볼 때 우리가 이 개인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와 또 그동안 공적인 업무로 만들어왔던 역사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 가치도 인정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전 의원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SNS 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신은 마녀 사냥을 당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장 변호사님. 네. 앞서서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짚어주셨듯이 사면이라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녀 사냥을 이렇게 거듭 주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제기됐는지를 보면 8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7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착복을 해서 부동산 매입에 썼니 안 썼니 굉장히 논란이 확대됐지만 그런 부분은 다 무죄였어요. 지금 기부금법 위반으로 좀 그 유죄가 나온 부분도 김복동 할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민사회 단체의 법인 계좌를 만들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착복했다고 관련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해줬던 시민사회단체한테 장례 비용을 다 치르고 나눠줬거든요. 다만 이 계좌가 개인 계좌였다라는 이유로 기부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으로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윤미향이라는 이름 3글자를 지으면 수사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을 것인가에 대한 억울함과 그런 부분에 대한 항변이 좀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동아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 보도가 하나 나왔던데 구자영 부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그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미향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어떻게 보면 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1심, 2심에서 못 걸렸던 것을 대법원 최종심에서 법률로도 따져보니까 이것은 죄가 있다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거에 따른 이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법 질서를 존중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그 두 사람이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만 나는 이제 사면되고 복권됐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국론을 분열시켰던 당사자가 저렇게 떳떳하게 말과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 국민적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냐, 이런 따가운 질책이 있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